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지난 10일 시카고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도착과 함께 중서부 한인회연합회와 한미 우호 네트워크 행사 참석, 중서부 재향군인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고 다음 날인 11일 윈TV를 방문해 프라임 톡쇼에 출연했습니다. 톡쇼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초 미국 방문은 한국 대선의 투표 장려차였다면 이번 방문은 선거 후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라고 하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다녔던 곳을 당선 후 지금 다시 방문해 본인의 약속 이행을 재차 다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약속을 꼭 지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선거법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공약 이행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 전 이중 국적법에 관한 개정법 발의를 본인이 했으며 이는 현행 65세를 55세로 낮추고 한국에 머물러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현지 관할 영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윈TV에서 처음 밝혔는데 이는 많은 동포들이 원하고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윈TV를 방문한 후 시카고 한인회를 들러 회장단을 격려했으며 12일 아침 다음 방문지인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실은 12일 팬데믹으로 모기지 폐위에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일리노이 홈오너 어시스턴트 펀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억 900만 달러의 이 기금은 팬데믹으로 매달 페이먼트는 물론 주택 관련 비용들이 밀려있는 경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소유주는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로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보험료 그리고 밀린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피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집이야말로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주민들이 모기지 폐해를 위해 3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주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하며 2020년 1월 21일 이후 소득 감소나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illinoishousinghelp.org로 하면 됩니다. 미러키길 주변에 소재했던 올스테이트 보험사의 본부 건물이 작년 매매가 완료되었으나 최근에는 글렌뷰와 프로스펙트 하이츠시가 그곳 부지를 놓고 신경 다툼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글렌뷰 마이크 제니 시장은 최근 프로스펙트 하이츠시 측에서 올스테이트 부지를 놓고 자기네 시 부지로 병합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이는 이전 계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올스테이트 부지의 대부분은 쿡 카운티 내 언인코퍼레이티드 부지로 분류돼 두 도시 간의 공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지 기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7년 계약서에 따르면 글렌뷰시는 샌더스 길을 따라 그 부지를 개발하고 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노스브룩 가까이 소재한 본부 건물을 더모디 프로퍼티에 2억 3,200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모디 회사 측은 이 부지를 사용해 물류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서는 얼마 전 쿡카운티 검찰청으로부터 ALPR 판독기를 통해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측은 던뒷길에서 인식된 그 차량이 훔친 번호판을 달고 있음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해 노스브룩의 한 몰에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춘 차를 검문했던 것입니다. 혐의자는 29살의 민디 브라보로 밝혀졌으며 번호판을 훔친 것 이외에도 훔친 크레딧 카드, 위조한 2개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은 또 차 속에서 훔친 우편물을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디 브라운은 이미 시카고 지역에서 차량 절도죄, 우편물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스브룩 경찰서의 크리스토퍼 케네디 서장은 자동 번호판 판독기 등 테크놀로지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차량을 추적해
다수의 혐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더욱 살기 좋은 안전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찰서장은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제 총기류, 이른바 고스트건 단속을 위한 법안을 11일 발표함에 따라 일리노이주도 이미 이런 법안을 지난 주말 통과시키고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스트건이란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한 후 간단한 조립을 통해 만들어진 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총기류들은 정식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식 총기류이건 이렇게 조립된 사제 총기류이건 일반 대중에게 위협을 주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제 총기류를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해 12월 차이나타운에서 길을 걷던 아버지가 총에 맞아 사망한 윌리엄 텔 씨는 고스트건이라도 시리얼 넘버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총기류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은 결국 나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오로라의 제2 레오나드 경관은 이런 사제총은 집 지하실에서 얼마든지 조립된다며 이들은 총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온라인상에서 비디오를 통해 총의 조립을 배우고 그 총을 소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총기류들은 실제의 총과 외관상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총기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법안들이 최근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며 40년 내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음식 비용을 비롯해 가솔린, 주택 관련 비용, 그리고 생필품 구매 비용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안 오른 물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팬데믹 이후 봉급 인상이 이뤄진 것을 올라간 물가가 다 상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8.5% 뛰면서 1981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음식과 가솔린, 마켓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2월과 3월 사이 인플레이션은 1.2%나 상승해 2005년 이래 월간 가장 큰 폭의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폭의 반 이상은 가솔린 가격 폭등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가솔린 가격은 지난 12개월 내 48% 상승폭을 나타냈고 중고차 가격은 35%, 베드룸 가구 등은 14.7%, 남성 정장과 코트류는 14.5%, 그로서리 등은 10%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베이컨과 오렌지류 등은 무려 18%가 상승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갤런당 가솔린 가격은 평균 4달러 10센트를 기록 중인데 이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43%나 오른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 2주 동안 가솔린 가격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3,129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3%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761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